안녕하세요. 2019년도 언어논리 영역 가책형 문제 11번부터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기억처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지요? CC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원래 문장이 거짓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CEC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원래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걸까요? 자, 원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CE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 바로 밑에 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지요. CEC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원래 문장이 거짓이 된다. 그 말은 원래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CEC의 도시철도가 건설된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가처럼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니은처럼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원래 문장은 아까와 같습니다. CE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된다. 하지만 니은과 같이 분석을 하면 무엇이 다르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CEC의 도시철도를 건설해 그것을 무인운전이 아닌 방식으로 운행하는 일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CEC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원래 문장이 무조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는 다릅니다. 기억으로 해석을 했으면 CEC의 도시철도가 건설하지 않으면 원래 문장이 거짓이 됐지만 니은은 CEC의 도시철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항상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니은처럼 해석하는 것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자, 니은처럼 해석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그리고 무인운전이 아닌, 자,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물결이.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논리로 치면 이 컴플리먼트로 쓸 수 있겠네요. 이건 뭔가요? 논리를 이미 아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가정이 거짓이면 항상 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닐 때 이런 경우에만 거짓이 되는 문장이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A이면 B이다라는 명제이죠. 자, A이면 B이다라는 명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A이면 B이다라는 명제는 A, B가 둘 다 참일 때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그리고 A가 참인데, 그러니까 가정이 참인데 B가 거짓이면 A이면 B이다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A가 거짓이면 가정이 거짓이면 B에 관계없이 원래 문장 A이면 B이다는 참이 됩니다. 자, A에 도시철도를 대입하고 B에 무인운전을 대입하면 정확히 이것과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A이면 B다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가 있지요. C의 도시철도가 만약 건설되면 그 도시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된다. A이면 B다. 따라서 답은 다가 나온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고르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하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항상 모순되는 문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순점을 빨리 찾아서 이 경우가 안 된다는 거를 빨리 체크해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자 사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뽑아야 한다.
여자 사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아직은 이걸로는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를 보시죠. 다운을 뽑으면 모연과 보연은 뽑지 말아야 한다. 소연을 뽑으면 모연도 뽑아야 한다. 자, 이것저것 케이스를 따져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따져보겠습니다. 가나다라, 그리고 이제 여성 모연, 그리고 소연이 있겠습니다. 자, 다운을 뽑으면 모연과 보연은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다운을 만약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연과 보연은 자동으로 제거되죠. 그런데 두 번째 때문에 소연을 만약에 뽑는다면 모연을 뽑아야 되죠. 그 말은 다운을 뽑으면 소연도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소연을 뽑아버리면 모연을 뽑아야 되니까 애초에 다운을 뽑았을 때 모연과 보연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총 가운데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벌써 3명이 날라갔죠. 그래서 가나 다라를 전부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의 모순이 되냐? 세 번째 모순이 됩니다. 가와 나 중 한 사람이라도 뽑으면 소연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소연이 벌써 탈락이 됐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요? 네, 처음에 다운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다운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다운을 일단 제거해야겠죠? 자, 다운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나요? 소연을 뽑으면 모연도 뽑아야 한다.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위에 걸 봅시다. 가훈과 나훈 중 적어도 한 사람을 뽑으면 라훈과 소연도 뽑아야 한다. 아직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훈과 나훈이 둘 다 뽑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훈과 나훈을 둘 다 지워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라훈과 모연, 보연, 소연 4명만 남았죠? 그래서 이대로 다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대로 다 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자 사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요? 왜냐하면 가와 나를 둘 다 뽑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알겠나요? 첫째, 다운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가와 나 중에 한 사람은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라훈과 소연도 뽑아야 됩니다. 자, 근데 소연을 뽑으면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모연도 뽑아야 되죠. 자, 그러면 총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 뽑아야 될 사람이 가훈과 나훈 중에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이 둘 중에 마지막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연은 탈락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남녀 동수로 팀이 구성된다. 여자를 2명만 뽑았으니까 모연과 소연을 뽑았으니까 남녀 동수가 맞죠. 자, 두 번째, 다훈과 보연 둘 다 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 다 포함이 안 됐죠. 정답입니다. 디귿, 라훈과 모연 둘 다 팀에 포함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왜 흥미로운지는 풀이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각각 회의의 월, 일, 가, 나, 다가 있는데 각각 뭘 맞춰야 되나요? 회의의 월, 일, 그리고 요일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표를 그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표를 꼭 그리세요. 빠르게. 자, 그런데 세 사람의 기억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은 3개 중 하나만 맞췄고 한 사람은 2개를 맞췄고 그러니까 하나만 틀렸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맞췄을 때 동그라미를 치고 못 맞췄으면 X를 친다고 하십니다. 그럼 X는 모두 몇 개가 들어가게 될까요? 자, 셋 중에 한 명은 3개 다 틀렸으니까 일단 3개가 들어가고, 하나만 맞춘 사람이 있으니까 X가 2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1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표엔 X표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X표가 6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공간 몇 개입니까? 3개죠. 동그라미가 들어갈 공간은 3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월에 동그라미 하나, 일에 동그라미 하나, 요일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둔 채 얘네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가늘게 하죠. 네. 자, 가영은 회의가 5월 8일 목요일에 열렸다고 했고, 나영은 5월 10일 화요일에 열렸다고 했고, 다영은 회의가 6월 8일 금요일에 열렸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회의가 5월에 열렸다고 해봅시다. 회의가 5월에 열리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몇 개 쳐야 돼요? 6월에 X표를 치고 5월에 동그라미를 2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제 3개를 쳐야 되는데 벌써 2개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일에 만약에 동그라미를 치면 요일에는 동그라미를 못 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회의는 가영, 나영, 다영이 언급한 요일 중에 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5월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가 추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각 월, 일, 요일마다 맞은 사람은 한 사람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6월에 열렸습니다. 2일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10일에 열렸고 8일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 화, 금,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아직은 일단 기억을 보죠. 회의는 6월 10일에 열렸다. 맞지요? 두 번째, 가영은 어느 것도 마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요일에 동그라미를 만약에 치게 된다면 문제의 조건인 한 사람은 어느 것도 마치지 못했다.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마치지 못한 사람은 가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 역시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의는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이 되는데, 만약에 다영이 하나만 마친 사람이라면 금요일에 X표를 쳐야 되고, 따라서 회의는 화요일에 열렸다가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영희가 들은 수업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되는 진술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순되는 진술. 자, 모순되는 진술이 딱 보면 처음 해보면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자, 네 번째 진술은 인지심리학도 발달심리학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인지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발달심리학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진술과 세 번째 진술은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네 번째 또는 세 번째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네 번째 진술이 참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 개의 진술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 2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과목 이름을 써볼게요. 인지, 성격, 발달, 임상. 자, 네 번째 진술이 참이니까 인지심리학도 안 들었고
발달 심리학도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진술은 참이에요. 인지 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성격 심리학도 듣지 않았고 대신 발달 심리학을 들었다. 아, 세 번째 진술은 참이 아니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진술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 거짓이니까요, 어차피.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영희가 임상 심리학을 들었다면 영희는 성격 심리학 또한 들었다. 그래서 둘 다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네요. 영희가 성격 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영희는 대신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을 들었다. 자, 이거는 문제가 되지요. 왜냐? 성격 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발달 심리학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네 번째 진술에서 이미 발달 심리학을 듣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 영희는 성격 심리학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희는 임상 심리학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를 찾는 거라면 임상 심리학에 X표를 쳐서 최소 한 개를 일단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물론 임상 심리학은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희는 성격 심리학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네 번째 진술이 거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3번이 전부 참인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네 번째 진술처럼 한 번에 X표를 두 개 칠 수 있는 진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찰을 한다면 역시 모순되는 진술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영희가 성격 심리학을 듣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임상 심리학을 들었죠. 성격 심리학을 듣지 않으면 임상 심리를 들었는데 임상 심리를 들으면 성격 심리학을 들어야 돼요. 완전히 모순되죠. 그 말은 뭐냐? 영희는 성격 심리학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술은 거짓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이제 최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대. 자, 임상 심리학을 들었다면 최대를 찾는 거니까 일단 들어두게 놔두는 게 좋겠죠? 그럼 모순되지 않습니다. 임상을 들으면 성격을 들었으니까. 자, 영희가 인지 심리를 듣지 않았다면 성격 심리도 듣지 않았고 발달 심리를 들었다. 자, 모순되죠? 영희가 인지 심리를 듣지 않았다면 성격 심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성격 심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심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진술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거짓 진술이니까요. 그러면 발달 심리학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최대를 찾는 거니까 들어두는 게 좋겠군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들어도 됩니다. 즉 전부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제성장에서 철도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비판하는 것과 신약 A가 마라톤의 필수 불가결이었다 하는 갑의 생각을 비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비교라는 것은 뭐냐?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반대로 대조는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운송비 감소 효과를 평가할 때 철도 건설이 대안적인 운송수단의 발전을 억제한다. 자, 철도 건설의 대안을 억제한다.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교하면 두 번째 문단과 비교하면 뭐가 맞을까요? 자, 철도 건설에 대응되는 게 무엇인가요? 신약 A를 복용한 겁니다. 그럼 대안 억제에 해당하는 게 뭔가요? 역시 혈압 저하의 대안을
다른 방안을 취하지 못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 혈압저하를 위한 다른 방안, 대안적인 운송수단, 철도건설의 운송비 감소 효과, A 복용의 혈압저하 효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대안적인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라 운송비가 감소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갑이 A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안을 취하여 혈압저하가 이루어졌을 것. 자, 철도 건설 하지 않았더라면 운송비가 감소했을 것이다. 대안 때문에. 자, 철도 건설에 대응되는 게 무엇인가요? A를 복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뭐가 이루어졌을 거라 말입니까? 혈압 저하가 이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 방안 때문에. 니은도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에 철도 건설이 필수 불가결했다. 자,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게 뭔가요? 마라톤이죠. 경제성장에 뭐가 필수 불가결했습니까? 철도 건설이 필수 불가결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자, 철도 건설은 뭐에 대응되나요? A 복용이 있죠? 이거는 마라톤의 A 복용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즉, 디귿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